이란이랑 지금 이스라엘 전쟁 보시면요, 건물 터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보험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보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이 차가 부딪힌 거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예요? 운전자죠. 우리잖아요. 국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긴 해요, 확실히. 저는 괜찮은 손해사정 대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상 전문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종전 협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위에 전쟁을 50년에 겪었던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런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해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서버와 이제 외국에 있는 서버 계약 내용을 전부 다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소멸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궁금하신 건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소유 자산들은 보상이 되나요? 진짜 거지 같은 얘기인데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전쟁이나 테러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란이랑 지금 이스라엘 전쟁 보시면요, 건물 터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외국 쪽 보험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보험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보상이 안 될 겁니다. 명확하게 안 돼요. 전쟁이기 때문에. 면책 조항에 전쟁, 사변, 폭동, 테러 이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 보험회사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전쟁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막 몇백억짜리가 부서지고 자동차도 막 폭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상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상을 해버려요? 몇 조 단위가 아닐 거거든요. 한 몇십 조, 몇백 조가 나갈 텐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놀러 갔는데 네. 전쟁이 났어요. 네. 그래서 내 재산이 파괴됐거나 혹은 내가 부상을 입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 놀러를 갔어요. 그 놀러 간 나라가 외교부에서 막 날라오잖아요. 이제 여행 금지 지역? 뭐 이런 지역을 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네. 거기가 두바이가 위험 지역이 아니었는데 아니어도 전쟁이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저희는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보험사들이 좀 여행자 보험 이런 거 판매를 하잖아요. 다 보통 이제 여행자 보험 다 준비를 해서 가시는데 거기에 약간 좀 그런 특약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면 전쟁이란 거는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실상 천재지변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판매를 했을 때 그게 좀 소비자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요번에 두바이에 계셨던 분들 진짜 어렵게 탈출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런 보험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험회사도 엄청나게 이득이 될 것이고 다 가입을 할 거니까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해외여행은 좀 많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의 피해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네. 그냥 거기서 그 전쟁 중인 나라에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고의 내용은 오롯이 피해자가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전쟁과 별개로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상이 돼야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게 전쟁과 무관한 교통사고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내가 피해를 입은 거를 전쟁이든 아니면은 전쟁과 무관한 상황이든 항상 그 피해는 다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둬야지 나중에 어떤 보상이 받을 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까지를 전쟁에 대한 피해로 봐야 되느냐, 어디까지를 전쟁 외적인 피해로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제가 판례를 좀 막 찾다 보니까는 사실 전쟁과 관련된 판례를 찾긴 힘들었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까지 봐야 되느냐 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는 한 가지 눈에 좀 들어왔던 게 완전 별개의 사안이지만 A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기다가 멀티탭을 걸었어요. 목을 맸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멀티탭이 끊기면서 저 2층 3층 아래로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살 사고입니까? 실족 사고입니까? 근데 저는 자살이라고 보는데요. 피디님.
저도 자살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판례에서는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건 추락이죠. 내가 선행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죽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관련이 뭐가 있었느냐, 이거를 지금 전쟁과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면, 전쟁이 났으니까는 사람들이 다 피난 행렬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영화를 봐도 피난 행렬에서 한번 사고 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과연 전쟁이 났기 때문에 피난 행렬이 발생했고 피난 행렬이 발생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게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표님이랑 저랑 차가 부딪혔어. 네. 근데 PD님이 미사일을 쏜 거예요. PD님이 미사일을 쏴서 우리들이 도망가다가 차가 부딪혔네? 그럼 이 차가 부딪힌 거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예요? 운전자죠. 우리잖아요. 국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제 사견으로는 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무한정 다 미뤄둘 순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난민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누가 다쳤어요. 그럼 그건 또 뭐야? 그거는 그거는 전쟁입니까? 전쟁이니까. 아니면 구호 활동 중입니까? 구호활동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미사일을 맞아서 혹은 총탄을 맞아서 혹은 미사일에 맞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축소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인 신분으로 다치게 되면 일반 예를 들면 실손보험 같은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인분들이 전쟁 중에 전쟁 행위로 다쳤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군복무 중에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쟁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군 병원으로 가게 되죠. 수도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또 부모님들이 수도병원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다쳐가지고 부서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휴가를 받아갖고 사제병원이라고 하죠. 외부에 있는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손보험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동이 다 전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잠을 자든 전쟁을 하러 가든 밥을 먹든 다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을 때 뭔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국가가 보상해주겠죠. 전시에 장염이 걸려도 이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뭐 훈련을 한다든지 방금 얘기하셨듯이 준비 중에 밥을 먹다가 뭐 다쳤다든지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축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뭔가 특수한 보험이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보상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서 이 전쟁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못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추선을 못 잡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전에는 이 보험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나갈 수 있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돼야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정부 쪽에서 보장 사업으로 많이 나오겠죠. 정부에서 뭐 난민 구제라든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지를 정부에서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남일이 아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 이제 아는 지인도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했는데 부랴부랴 왔더라고. 근데 그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전쟁이 날 거라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전쟁 나고 나서 자기가 못 가져온 차도 뭐 고민해야 되고 집도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조금 눈여겨보고, 우리도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제가 극히 동감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보험 자체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진짜로 보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상을 막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사 지점장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실제로. 아무래도 정부 보장 사업이 대폭 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 그런 게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 보험 상품 중에 뭐 태풍이든 해일이든 뭐 풍수해 되는 게 원래 보상이 안 되는데, 그런 풍수해를 대비한 보험 상품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몇몇 보험회사들이 묶여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보험회사와 연계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입은 피해들은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다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시지 않을까.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보험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전쟁이 났을 때 내 가전이라든지 내 재산이라든지 아니 내 몸이 다쳤을 때 보상해주기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전쟁은 제외라는 걸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로. 근데 그게 안 될 거니까 그렇다면은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전쟁 실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게 있으면은 많이 가입할 것 같은데 뭐 한 1, 2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삼성, 네. LG 이런 대기업들도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거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는 제가 군대 때 배운 내용인데, 그런 공장들은 전시 상황이 되면 전부 다 이제 전쟁 공장으로 바뀐대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공장에, 전시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총알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장들이 부서졌을 때, 그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요번에 미국이랑 이란 전쟁 중에 뉴스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이란에서 보복성 차원으로 구글이랑 이란에 있는 공장을 노린다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공장이 폭파돼가지고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 종전 이후에 국가 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니네가 어떻게든 보상해라, 아니면은 니네가 자력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요는 이제 그게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카메라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살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상이 100원이 나오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깜깜하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거 지금 찍으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게,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보험회사 양아치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전쟁도 안 되고요. 이게 약관을 보잖아요. 또 전쟁보다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약관에 무중력 상태의 사고는 또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에 가서 사고가 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보험회사 진짜 똑똑해요. 보면은 무중력 상태의 사고도 안 돼, 전쟁도 안 돼, 아사 상태는 또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도 있고요. 탈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약관은. 우리 생명보험 구약관을 보게 되면은 이 아사라든지 사형집행, 그러니까 사형집행.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보험회사 이거 약관만 해도 똑똑하다. 진짜 우리가 지금 우주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미리 만들어놨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전문가인 저도 마찬가지고, 김종현 대표님도 약관이 있다만 하는데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찾아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긴 해요, 확실히. 예. 전쟁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씩.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전쟁 반대, 그냥. 전쟁 반대. 제가 아까 전에 내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피해는 항상 기록을 해라.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찍든 항상 그걸 해두셔야 꼭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나든지 간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피해 입증 책임은 누가? 피해자가. 그건 증거 확보네, 증거 확보. 그렇죠.